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저 서초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 중인 건지,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좋은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지금 투자하게 된다면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아파트가 되면 실입주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5년 전에 매수한 그 분당의 아파트를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일기 신도시 그 선도직으로 지정이 돼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입주 때까지 이거를 가지고 갔다가 그 이후에 매도를 하고 서초동으로 그 실거주 이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속도 면에서 서초동 모아타운 속도가 분당 재건축 속도랑 비교했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초동 빌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주택자가 돼서 지금 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 부분도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네. 지금 야무지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분당 재건축이 먼저냐, 서초동 모아타운이 먼저냐. 네. 속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할 그게 아닌데 너무 길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핵심만 딱딱딱딱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네네. 이게 또 세미나에 오면 제가 이런 부분도 막 얘기하고 하거든요. 네네. 세미나 반드시 참석하세요. 네.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네. 그냥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네. 자, 분당에 시범지구 지정됐어요. 그럼 세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거기 시범단지 세 곳이니까, 그죠? 그 세 곳 중에 네네. 역세권이죠? 뭐 완전 역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역세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단지인지 딱 나와요. 네네네네. 어느 단지인지 알겠고. 자, 그럼 네. 이거예요. 일단은 네. 크게는 뭐냐면 지금 분당의 재건축, 그죠? 네. 분당의 재건축과 네. 서울의 네. 재개발인데 모아타운이에요. 그죠? 네네. 요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누가 더 빠르지? 이건 사실은 신의 한 이상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부 다 뭐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존재를 해요. 네. 뭐냐면 자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인가 봤더니 네. 여기 당연히 여기가 이제 선도지구예요. 선도지구.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네.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해서 여기도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여기도 특별법 네. 적용이에요. 네. 네, 둘 다 특별법 적용.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네. 과연 장애물이 있는가? 네. 그 장애물이 있는가를 볼 때는 이게 철저한 공공사업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철저한 민간사업이냐 아니면 공공의 힘이 필요한 것이냐. 네. 자, 재건축은 특별법 적용을 하더라도 재건축은 민간사업이에요. 기본 자체가. 네. 근데 이 모아타운은 특별법인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약간 네. 공공성을 띠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봐. 공공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이 개입을 해서 끌어줄 수도 있겠구나. 네. 이거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 개념으로 해보면 노후계획 특별법은 재건축 10년 내에 해줄게. 자, 소규모 특별 정비법은 모아타운 8년 내에 해줄게. 이 개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성 3번. 어떤 게 있나? 해제 조건이 있나? 자, 얘는 통합을 전제로 해요. 선도지구는. 네. 얘는 반대가 없어야 돼요. 네. 반대가 25% 나오면 구역 해제예요. 그죠? 이런 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법 적용이 깨진다는 소리거든요. 네. 얘는 반대 25% 나오면 특별법 적용 안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윤곽으로 딱 봤을 때는 조금 얘가 그래도 좀 우세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통합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니까 얘는. 네네. 그 전체적으로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재건축 10년, 재개발 8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둘 다 지금 스타트점이 같냐?
지금 같아요. 같아. 지금 서초동 말씀하셨는데 네. 서초동이 서초 모아타운이면 지금 서초 3동이에요. 그죠? 네. 이 서초 3동의 지금 단계가 네. 동의서 다 걷었어요. 네. 동의서 충족했고요. 이 추진이가 똑똑한 게 반대 동의서도 걷었어요. 걷었더니 10%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반대가 없죠. 네. 네. 10% 미만이니까 반대 때문에 무산될 일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체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관찰했을 때는 분당의 시범단지 재건축보다는 서초동의 모아타운 재개발이 조금 더 우세해 보여요. 속도 면에서는. 근데 지금 분당에 그리고 아파트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유 그냥 하세요. 보유하시고 이 모아타운의 주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축이나 구축에 대한 혜택을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주택수에서도 제외해 줄 거고 양도세에서도 어떤 혜택을 줄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건 세미나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그러면 방향성을 제가- 조금 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제가 모아타운을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해도 네. 그 주택수나 양도세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는 네. 안 해서 손실이지 해서 손실 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정확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세금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 네. 중에 연결은 됐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송파구 오금동 네, 상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세입자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상하 2차 아파트 앞으로의 네.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이 지금 상하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재건축하고 있죠? 예. 네, 상하 2차 재건축하고 있을 거고 예, 리모델링 상하 한대요. 재건축. 상하 예. 2차를 왜 리모델링을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는 재건축하고 있는데 내 건 리모델링을 한대. 왜 그럴까요? 이게 몰라서 이제 전화를 네. 선생님께 왜 리모델링을 상하 2차는 리모델링을 하냐면 얘가 용적률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얘는 재건축을 사실상 못 해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상담하신 분하고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상하 2차 아파트에는 어쨌건 호재로 작용을 하죠. 예.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 가격에서는 조금 유리하죠. 예. 네, 맞죠? 지금 가격은 조금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외부에 나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 계셔서 예. 네, 가격은 조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자, 이 주변 지역에는 재건축 재개발들이 엄청 많아요. 곳곳에. 예. 곳곳에. 예. 막 이런데도 지도에 막 표시를 못 하겠는 데 많아서 막 많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도 있고 나는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리모델링이 사업 속도가 빨리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나 이거 주변 지역을 한번 갈아타 볼까? 예. 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그럼 내가 비교할 거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중에 뭐가 더 좋지? 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니까 재건축을 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사업성 네. 당연히 좋아요. 자, 그리고 규모
단지 규모에서도 일반 분양분이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2개층 또는 3개층밖에 못 올리니까 규모면에서도 재건축이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예, 예. 여기다가 조합원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도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예. 따라서 저는 상하 2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무방하나 예. 이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지금을 기회로 잡고 그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잖아요. 자, 제가 예. 몇 번 반복을 하는 건데, 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쭉 가고 있는데, 이익이 하나는 요만큼이고 하나는 요만큼이라면 같은 시간에 네. 뭘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이익이 훨씬 많은 걸 선택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갈아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리모델링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매도 계획 세우셔서 같은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좋은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가 그 파주 운정역에 네, 그 현대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시스테이트 네, 올 10월 달쯤에 아마 분양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근데 종도금까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음, 근데 이게 지금 주변에 보니까는 상태가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마이너스 보고도 처리를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운정역의 힐스테이트 상태가 안 좋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가 봐요.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상태가 안 좋다. 상태는 좋죠. 상태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개인한테 분양 받는 개인한테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나한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죠? 네네. 이게 아마 20년도인가 그때 분양했을 거예요. 그죠?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이 스타필드 빌리지라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필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오, 이게 단지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네. 여기가 3,000세대 넘죠? 예, 여기가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아마 이게 일단 3,000세대 이상인데 일단 아파트가 1,000세대가 안 될걸요? 나눠져요. 그죠? 단지 수가 나눠지거든요. 네,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고 근데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그게 이거 예. 우리 시청자님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25평인데 8억이 좀 넘어요. 자, 25평인데 네. 8억이에요. 네. 뭐요?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요. 오피스텔이죠? 네. 주거용 오피스텔 8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피죠? 네. 현재 마이너스. 네, 제가 그냥 시세 조사 안 해도 마이너스 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자, 썼어요? 이 파주 운정지구가 네. 교화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총 11만 가구예요. 총 11만 가구. 그 11만 가구 중에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어디가 제일 비싸요? 파주 이 신도시에서? GTX 있는 운정역이 제일 비싸죠. 네. 운정역에 25평 아파트가 얼마예요? 예? 얘가 지금 8억을 안 해요. 네, 못 가죠. 못 가죠. 네. 그러면 제일 지금 핵심지인 중심지가 지금 8억이 안 가는데, 자, 밖으로 나가는 데가 가격이 얼마가 갈까요? 중심지에서 지금 멀어지는 곳이. 이거 제가 보기엔 승산 없어요. 아이고. 조금 제가 지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너무 분양하는 시기에 너무 높은 고분양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아파트 가격을 이기는 곳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이 운정역에 이 아이파크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려면 실제로 이 파주의 중심 지역인 이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소리예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지금 네. 현재 분양 받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네. 지금 500만 원씩 400 얼마씩 해서 한 4회 정도인가 그걸 받고 네네. 그걸 기어 내놓고 다음에 한 1,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나와야 되지. 나오시라고요. 아니, 나오세요. 앞서 부동산- 상담하신 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네. 분양 시점까지 한번 가지고 가서 그때 가서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자, 지금에 보는 손실 500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내가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지금 빨리 다른 데 움직여서 여기 들어가 있는 돈 빨리 회수해서 딴 데 가서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재개발 가능한 곳이라든가 재개발 예정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가서 소형주택 사시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털고 그러니까 나오는 우리가 네. 나 이거 팔 거야 결정을 했을 때는 빨리 움직이시는 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항상 결국 그 망설임 때문에 네. 내가 더 많은 걸 놓친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심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좀 자신감 가지시고 네. 이제 우리 정확한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시려면 네. 세미나도 좀 오시고 상담도 자주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바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과천, 25평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 가서 좀 살아볼까 하고, 네. 이걸 입주권을 처분을 하고, 음. 이것저것 다 제하고 한 15억 내외로 네. 서울의 가락동에 보니까 우성 1차 거기가 좀 약간 만만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수서의 까치마을 네. 거기 약간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좀 앞으로 소개가 알겠습니다.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어요. 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과천에서 서울로 오신대요. 우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서울로 진입하시려고 하니까 네. 자, 가라구성 1차와 수서가 치마를 비교를 하셨어요. 네. 한 곳은 재건축을 시작한 곳, 한 곳은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곳, 그죠? 네, 네, 네. 당연히 시작한 곳이 우선이죠. 당연히. 당연히 얘는 벌써 이미 추진이 승인이 난 곳이고 우성 1차는 네, 네. 얘는 1차 예비 안전진단 신청한 곳이고 네. 훨씬 빠르잖아요, 속도가. 같은 조건의 속도가 빠른 곳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개발 호재라면 네. 이렇게 여긴 속도가 빠른 정도가 아니에요. 까치마을이랑 비교를 하면. 예. 그리고 까치마을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도 평수가 작죠. 네. 평수가 소형평수 구성이란 말이에요. 네, 네. 재건축할 때 불리하다라니까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우성으로 그 가시고 생각에. 예, 예. 그런데 저 같으면 네. 지금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5에서 17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라면 우성 1차보다 다른 곳을 한번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패밀리타운도 생각해 봤는데. 네, 패밀리타운도 괜찮고 네. 근데 패밀리타운도 좋아요. 좋은데 약간 조금 늦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미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요 오금 현대, 요 대림 네. 이런 데 세대수도 크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니까 여기는 거래가 안 돼서 힘들 거고 요 두 군데는 아직 거래가 될 거고 이런 곳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게 아마 비슷한 금액이면 가실 거예요. 근데 패밀리도 좋지만 여기 걸쳤다 가셔도 충분해요. 패밀리는. 그래요? 네, 아시겠죠? 이왕이면 네. 같은 호재를 비슷한 호재를 갖고 있지만 역세권의 조건도 좋고 단지의 규모가 커서 재건축의 이익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금 현대하고 어디라 그랬죠? 맞은편에 대림. 대리면. 네, 네. 아, 방위역 앞에 있는 건가 보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동주 전문가와 얘기 나눴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